안녕하십니까. 송영TV의 송영욱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노후 준비할 때 국민연금 외에 얼만큼 돈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마련하는 대비책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평생 지급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죠. 국민연금 보험료 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평생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신 분들은 평생 지급은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K씨 사례를 봤더니요, 2010년에는 한 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2020년에는 한 9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주죠. 보통 직장 다니면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강제저축이다. 강제저축이라고 해서 좀 나쁜 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월급에서 원천징수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효과가 있죠. 사실 우리가 저축하고 싶어도 저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월급에서 바로 떼버리니까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때는 그 순간에는 조금 아깝기도 하지만은 노후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저축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국민연금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4층 구조로 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의무연금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월급에서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무연금이 있는데 그게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회사가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한 의무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완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을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을 최소한 30년 이상은 다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요.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60세, 70세가 됐을 때 노후 준비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은 당연히 월급에서 떼가니까 국민연금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내가 별도로 적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30년 이상 하면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꽤 된다는 거죠. 지금의 60대, 70대이신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없던 시절에 사셨기 때문에 연금이 별로 되지 않지만은 지금 20대, 30대, 40대이신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한 30년 정도 하면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내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연금은 의무연금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노후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를 해야겠다 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개인연금이고요. 이거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가 주택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퇴직하고 바로 어떻게 수령하는 것보다는 한 75세, 80세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전혀 소득이 없어졌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만 하면 알아서 회사가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인데 개인연금은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 하면서 좀 남는 돈을 좀 10년, 20년 계속 적립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 은퇴하기 전까지는 집 한 채는 꼭 마련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집 한 채가 마지막 나의 주택연금,
나의 마지막 연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까지는 집 한 채는 꼭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직장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개인연금, 그다음 주택 한 채 마련하면은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직급여의 유형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을 퇴직하면은 퇴직급여의 종류가 퇴직금 형태가 있고요, 퇴직연금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두 가지 제도를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2005년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달에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퇴직금 제도를 거의 100%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도 향후 점점 퇴직연금 제도 형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직장인 수가 한 300명 이상인 회사들은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그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적립하는 장소가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다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그 퇴직금을 어디에 적립하냐면 사내에 적립하고 퇴직연금 제도는 사외에 별도로 적립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나중에 직원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 제도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급여를 기업이 근로자한테 직접 줍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근로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에다가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만약에 회사가 묻어났다 그랬을 때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돈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그 퇴직급여가 어디에 있냐면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있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사업자가 누구냐면은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에서 퇴직급여 적립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근로자는 그 부도로 인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100%다 퇴직연금 제도만 운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운용자가 회사인 반면에 퇴직연금 제도는요, 좀 다릅니다.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영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퇴직연금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다고 했는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에다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직장 근무하고 있을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씩 지급하는 겁니다. 운영 주체의 경우도 DB형은 회사가 운영하지만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운영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하고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근로자들이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DB형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에다가 근무 년수를 곱한 거, 요 금액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B형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운영을 못하면 DB형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B형이 유리한 사람이 있고 DC형이 유리한 사람이 있는데요. DB형은 어떤 사람한테 유리하냐면 장기 근무자, 장기로 근무할수록 연봉이 점점 높아지겠죠. 월 평균 임금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근무하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에다 근무 년수를 곱하니까 장기 근무자일수록 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 그리고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DB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C형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근무자.
좀 근무 연수가 뭐 1 년, 2 년에 그치는 사람, 그다음 자산 운용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임금 상승 속보다 더 많은 운용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DC형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퇴직급여를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운영 방법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DC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DC형을 선택해야겠지만은 DB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봉 4천만 원이고 연봉이 한 5%씩 올라가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20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DB형하고 DC형을 구분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년 근무한 경우 DB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게 되냐면요. 1억 6,846 1억 6,8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DC형은 매년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은 1억 1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원금 기준으로 보면 DB형이 훨씬 많고 DC형이 적죠. 대신에 DC형은 매년 주니까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률이 좋으면은 DB형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려면 이 경우에요. 5% 정도 매년 수익을 내야지 DB형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2% 정도 금리를 주는 예금에 드는 경우에는 DC형 같은 경우에는 DB형보다 훨씬 더 적은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연 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DB형이 유리하고요. 연 5% 이상의 수익을 나는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직장인들이 운용 수익을 매년 5% 이상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DB형이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선택하신 분들, DC형은 운용을 직원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금 보장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급여가 깨지지 않도록 예금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경우는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깨지지는 않겠지만은 퇴직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게 된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ETF로 투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매년 12분의 1씩 인제 퇴직급여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주가 지수 중심으로 ETF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투자할 수도 있고 S&P 500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게 1 년, 2년 사이는 모르겠지만은 10 년, 20년 계속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꽤 높은 수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TDF 투자 전략, TDF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TDF라는 것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식에 많이 투자되도록 펀드가 운용하고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많이 가져가도록 투자하는 전략을 가진 펀드가 TDF 투자 전략의 펀드입니다. 저도 한전에 TDF 펀드에 가입했었는데요. 제가 본 TDF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TDF 펀드를 만든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TDF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TDF 펀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쪽 비중을 좀 높여가는 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도 조금 한번 보시고 이런 TDF 펀드의 수익률은 펀드 가이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너무 수익률이 낮은 TDF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말씀드렸고 퇴직연금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자율적인 연금이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 유형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보험 형태도 있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 펀드 형태도 있는데 저는 연금 저축 펀드 형태로 하는 것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빼기도 하고 그 운용하는 그 수익률을 보면은 연금 저축 펀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경우의 상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연금 저축 펀드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RP라는 게 있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꼭 유형을 분류한다면 퇴직연금에 속하는 거지만은 IRP는 개인이 자율 선택에 따라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연금 쪽에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원금 보장형 IRP보다는 좀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IRP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IRP 계좌에다가 주로 ETF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 손해 볼 때도 있고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은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볼 때는 IRP에 투자되는 그런 상품을 ETF 중심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요, 금리도 은행 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복리로 운영돼서 수익률도 은행 적금보다는 낮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대출 혜택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중에서 내가 적금을 들어야겠다 하면은 적금보다 우선적으로 가입할 게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세팅을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연금을 일단 조회해 봐야 됩니다. 내 연금은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내 연금 조회하면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나의 내 신분을 인증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내가 몇 살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내가 65세에 만약에 얼마 받는다.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적다. 얼만큼 정도 부족하겠다. 이런 부족액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연금 조회에서 내 연금, 내가 지금 준비된 연금 대비해서 얼만큼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민연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좀 잘 되는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은 직장 다닐 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제도에는 추납도 있고요. 그리고 반납도 있고 계속가입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소득이 있을 때, 좀 돈을 벌 때 추납이나 반납이나 계속가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매년 또 소득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일단 장기로 근무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퇴직연금 적립은 회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회사만 다녀도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금을 적립해 주고, 그리고 매년 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개인연금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적립해서 연금 재원도 확보하고 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연금이 있는데, 주택연금도 주택금융공사에 가면 연령대별로 내가 얼만큼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까지 집 한 채는 꼭 구하셔 가지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게 75세가 될지 85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내가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은 나의 연금 세팅 그리고 노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노후 준비,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하셔 가지고 노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